헬로 인터넷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전 잘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거 우리 Your First AIP 워크플로우 했었는데요. 요거 잘 마무리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 다음으로 뭘 해볼까 하다가 요게 좀 재밌거든요. 좀 재밌는 거 해보려고 해요. 스피드런 Your First Agentic AIP 워크플로우라고 돼 있네요. Agentic AIP. 그때도 AIP 워크플로우라면서 달라진 건 뭐냐니까 Agentic이라는 얘기가 붙었는데 무슨 얘기였지 한번 볼까요? Agentic이라고 하면서 요렇게 로봇 모양의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약간 Agentic이라는 말에 대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 코스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설명을 한번 볼까요? 여기 코스 인트로덕션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보기 쉽게. 네. 보면 나와 있죠?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임상시험 모집 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자를 식별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파운더의 AI 운영 도구를 활용해서 그 모집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요거를 설명 좀 해보자면요. 이번 코스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기존에 했던 거와 다르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원래 일이 이렇다라는 거를 AI가 들어오기 전에 앱의 상태를 먼저 제공을 해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임상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임상시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병원의 어떤 담당자고 임상실험, 우리 임상실험이라는 거 하잖아요. 병원에서.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병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특정 조건을 주고 실험을 해가지고 뭐 이 약이 효과가 있네 없네 하는 게 임상실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의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클리크렉스 4 타입 2 뭐 이거 이거에 대한 트라이얼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건데 거기에 이렇게 그 지원자들이 많은 거예요. 지원자들이 많으면 그럼 내가 지금 담당자면 이 지원자들이 얘는 이 사람은 임상 지원해도 좋겠어. 임상 실험에 참여해도 좋겠어. 이 사람은 좀 예를 들어 너무 나이가 많아. 이 사람은 탈락. 뭐 이렇게 지원자를 분류하는 걸 할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지금 병원에서 이 앱을 쓰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게 지금 시나리오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봤죠. 그러면은 리뷰 페이션트를 누르게 돼요. 리뷰 페이션트 눌러서 그럼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데 왼쪽에 보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임상 실험에 대한 스펙인 거죠. 이번 실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임상 실험을 할 거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담당자인 나는 뭐예요? 이거 읽어보고 그 이쪽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 이름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요. 그 사람이 뭐 헬스 스테이터스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전 뭐 모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전문가라면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 하면은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편에 띄워놓고 이 사람은 나이도 괜찮고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저런 것도 괜찮고 괜찮네.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디시전 불러서 여기다가 뭐 합격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 사람 불합격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리즈닝이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아파요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사람이 한다. 사람이 해왔겠죠 당연히 누군가는. 다음 타자 눌러서 또 리뷰 페이션트 이쪽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오케이 알았고 원래 하던 거고 이 사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72세면 너무 많은데 이 사람 불합격 뭐 하겠죠. 그런 일을 해왔다. 그런 일을 해왔는데 여기서 파운더리의 AI 운영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AIP랑 인간 협업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코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행위를 AI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그런 상상하잖아요. AI가 이제 내가 하루 종일 한 명 한 명 봐가면서 하던 이 일을 싹 읽어가지고 답변을 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나는 뭐 그걸 검토 한번 하던가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넘어가는 게 어떤 미래의 업무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각종 업무 곳곳에 AI가 스며들고 있는데 뭐 이런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가 대표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아닐까? 라고 해서 이렇게 이수를 준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굉장히 유효한 일반적인 이게 케이스만 달라지면 일반적인 우리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고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요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왔다. 현재 지금 제공되는 앱에서는 이렇게 뭐 환자에 대한 오브젝트가 있었고 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임상시험에 대한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 오브젝트 두 개를 하나의 워크샵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사용자가 워크샵에서 이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환자도 보고 그 다음에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제 해왔었다. 요거까지는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서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요 화면은 이제 요런 AI가 딱 보면서 싹 읽고 이거 싹 읽어서 너 합격, 너 불합격 요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번 과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냐면요. 여기 보면 있죠. 아까 똑같아요. 페이션트랑 그 클라이언트 트라이얼이 있는데 요거를 AIP 로직을 짜서 이 AIP에 말하자면 아까 요 친구가 이렇게 딱 들어앉아 있겠죠. 딱 들어앉아서 너는 합격, 불합격 이거를 판별해주는 AI가 들어앉아 있을 거고 그리고 요 에이전트를 지금 얘가 이제 말하자면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과정을 한번 배워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AI한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명령어를 줬으면 얘가 사실 내가 원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AI는 얼핏 보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기능이 따로 있다는 거 그걸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AI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죠. 오토메이트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추가할 때마다 이 AIP가 로직이 돌아가지고 얘가 에이전트 짜잔 등장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봐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자동화시키는 로직. 자동화시키는 기능.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능 써볼 거고요. 각 단계의 기능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렵지 않고요. 한 번씩 해보면 각각 간단한 기능의 조합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 AIP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뭐 요즘 하도 많이 거론이 되니까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생소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흔히 말해 챗 GPT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뇌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답변을 해주죠.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 뭐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지만 요즘은 발전해서요. 기본적으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말을 해준다. 라는 게 LLM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여기 보면 로봇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로봇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뇌가 있지만 손과 발이 여기 발이 없네요. 손발 있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뭐 버튼을 누르던 아니면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하던 업로드를 하던 그런 액션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게 쉽게 말해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죠. LLM은 논리지고 AI 에이전트는 논리지 플러스 액션이다. 그럼 여기서 액션은 뭘까요? 여기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걸 보고 답변을 하는데 얘가 판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칸 있죠.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했어야만 했던 이 칸에다가 자기 의견을 써서 저장을 시켜줄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 에이전트 간의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나 하는 것까지 이 AIP 에이전트한테
내가 답변 받고 싶은 거를 준 거와 동시에 그리고 얘가 이 손으로 이 자그마한 손으로 여기다가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것까지 액션까지 손에 쥐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새로운 환자가 생길 때마다 판단을 하고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기 앱을 제공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 코스에서. 그게 어디 있냐면 이거 한 번씩 뭐 시간 날 때 눌러보시면 되고요. 인스톨 더 마켓플레이스 프로덕트라고 있네요. 요거 들어가 보시면 밑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라는 앱을 열어서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요 스피드런 뭐 요렇게 요걸 검색하라고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로 가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켓플레이스 있죠? 이 들어가서 위에 검색창에다가 스피드런 Your First AIP Workflow를 검색하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이 화면에서 보면은 뭐 인스톨 저는 아까 해본다고 인스톨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인스톨 어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인스톨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폴더 하나 지정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폴더에 내가 이 앱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내가 개발한 앱 마냥 이렇게 각종 요소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유롭게 하나씩 열어보면서 모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리크루먼트 허브라고 되어 있는 이 워크숍을 열어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에디트를 하면 이런 예시의 앱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좀 배울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저런 예시들을 보다가 좀 신박한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경하면서 배우는 것도 큰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까지 설치해줬고 그러면 우리 오늘 뭐 한다고 했죠? 일단은 AIP 로직을 만들어줄 거예요. AIP 로직. 요 친구 먼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끝나니까.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자 이제 폴더에서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이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강의 때도 한번 써본 AIP 로직이라는 기능을 또 쓸 거예요. 그래서 AIP 로직 새로 만들어주게 되면 로직 이름 정하라고 하죠? 오케이. 이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고 파일 이름이에요. 자,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사실 먼저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AIP 로직을 짠다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라도 결국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무엇을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웃풋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인풋이죠. 나는 무엇을 받을 것이냐. 자 보면 아까 뭐였죠? 페이션트랑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받을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보고 나는 판단할 거니까 그래서 인풋 한번 만들어줄게요. 인풋 여기다가 페이션트 환자 한국말로 하죠 뭐 환자라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오브젝트 셋에서 페이션트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만들어진 페이션트라고 하는, 오브젝트 셋을 이미 우리가 이거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션트를 나는 인풋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오브젝트 셋에서 이 페이션트를 골라준 거고요. 내가 받을 환자 목록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죠? 임상실험. 이것도 또한 원래 설치되어 있던, 이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오브젝트 셋이 있었네요. 그러면 얘도 오브젝트 셋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골라주면 이렇게 두 개의 인풋을 나는 받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된 거죠. 인풋은 됐어요. 인풋은 잘했고 그 다음에 인풋을 받았으면 이 두 개로 LLM이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유지 LLM을 써서 이 LLM을 한번 써주게 될 건데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럼 프롬프트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뭐 우리가 내가 시키고 싶은 말을 잘 써주면 좋겠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프롬프트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기 교육과정 내용 중에 밑에 내려보면 컴포즈 더 LLM 파트 오브 유어 로직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어떤 프롬프트를 줄지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일단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얘한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서 내가 하려고 하던 특정 웍에 대한 거를 세세히 설명했을 뿐이지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프롬프트들인데 이거 뭐 옆에다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 임상실험의 선정 및 제일 기준에 따라 환자가 해당 시험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네가 보고 임상시험이 적합하면 적합, 그리고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써주시고 적합하지 않아? 그럼 부적합, 이유도 써주시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수동 검토 필요라고 적어주세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잘 풀어서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AI한테 우리가 제공할 정보들이 어디 있는가를 명기해 줄 건데 이거는 차차 따라 해볼게요. 그래서 에이전트로 돌아가서 먼저 이쪽에 있는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먼저 여기 위에다가 시스템 프롬프트에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준 거고, 태스크 프롬프트에다가는 요거를 붙여넣게 해줄 건데 이 태스크 프롬프트 쪽에는 그냥 붙여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AI한테 이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정보가 정확히 어디 있어, 이걸 보면 돼. 에이지는 정확히 여기를 보면 이 환자의 에이지를 볼 수 있어. 이거를 구조적으로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리테리아 땡땡만 남겨놓고 슬래시를 누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얘는 임상 실험이니까 여기 크리테리아가 있을 거예요. 크리테리아 있죠? 요거 선택해주고 정확히 여기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페이션트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에이지는 환자의 에이지, 이게 이 사람의 에이지야.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좀 해줘야 돼요. 환자의 디그노시스 이렇게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 그럼 이렇게 위에 설정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요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것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쭉 해볼게요. 네, 요렇게 설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AI 모델을 고를 수 있는데 싸고 빠른 모델로 일단 해볼게요. 나노, GPT 나노로 해주고 아웃풋은 스트링으로 받아도 되지만 스트럭트로 받으라고 예시에 되어 있거든요. 스트럭트로 나눠서 받아서 스트럭트로 받는 거는 이 칸을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항목은 여기다 항목 이름을 지금 여기 보면 예시에 나와 있는데 Eligibility Decision 그리고 Eligibility Reasoning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링으로 받으면 스트링 하나, 그러니까 한 문장 하나의 텍스트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텍스트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스트럭트를 해서 각각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받으면 이 주제에 대한 답변을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스트링으로 받으면 얘가 그냥 막 설명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이거 두 개 다 알려줘라고 하면 예를 들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디시전은 이렇고요, 리즈닝은 이렇고요. 그걸 한 문장에 말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딱 데이터로 뽑아서 쓰기가 또 애매하니까 아예 카드를 나눠서 이렇게 스트럭트 구조로 만들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우리는 한글로 답변해달라고 할까요? 한글로 답변해줘. 나 영어 못해. 이렇게 써주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장해주고요. 어떻게 잘 답변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프리뷰 런이 옆에 계속 떠있죠. 이걸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환자 카푸어님 그리고 임상실험 하나 있었는데 돌려보면 따르락 돌더니 답변 나왔네요. 나 수터블이다. 왜냐하면 환자는 72세로 30세에서 70세라는 연령 기준이 있었었나 봐요. 저는 PDF를 봤는데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런 답변을 받는다면 내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걸 한번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 판단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PDF를 다 보지 않아도. 좋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까지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LLM에 대한 파트는 잘 만들어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우리 에이전트를 한다면 손과 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액션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지어줘야 된다. 우리는 결국 여기다 입력을 하는, 내가 담당자였을 때 여기다가 입력하는 요구, 디시전 혹은 리즈닝에다가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인데 지금 만든 에이전트는 답변이 그냥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이걸 어디다 넣는다라는 지금 내용이 없었죠. 그 부분을 여기다 액션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잠시 닫고 여기서 여긴 지금 된 거예요. LLM까지는 됐고 움트로지 액션이라고 있어요. 결국 이 결과물을 나는 액션으로 저기다 집어넣고 싶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액션을 넣어서 액션 이름이 뭐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 버튼을 보면 여기서 어떤 액션이 쓰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modify eligibility decision이라고 돼 있네요. 이런 액션이 있는데 찾아볼까요? 있다. modify eligibility decision이라는 액션이 있네요. 요거를 눌러서 요 액션을 이 결과를 이 액션에 넣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액션을 실행하는데 마지막으로 딱 실행하는데 페이션트는 누구였죠? 저 위에서 받은 인풋 페이션트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환자, 제가 환자라는 이름으로 넣었는데 인풋 받은 환자 환자라고 넣으니까 에러가 떴어요. 맹고하니 보면 기대한 바는 오브젝트 타입인데 받은 건 오브젝트 셋이네. 그 이게 뭐냐면 인풋 받을 때 제가 셋 오브젝트 셋을 받을게요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환자 한 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오브젝트 셋이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였네요. 페이션트 오브젝트였고 임상실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개의 셋을 받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하나를 받는 거였어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받는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얘네들이 다 달라질 것 같거든요. 지워볼게요. 요렇게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빠르게 세팅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해줬고요. 지금 인풋에 대한 형식이 달라지니까 얘네가 다시 꼬여버려가지고 다 지우고 다시 해줬거든요. 요 세팅을. 버튼이 좀 이상하다 했어요. 사실 빈번하게 생기는 일이고요. 막상 해보시면 요런 게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시를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페이션트는 내가 인풋 받은 환자가 된 거고 eligibility decision은 여기 LLM에서 얘가 답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decision을 여기다 넣어줘. 이 리즈닝은 여기다 넣어줘. 이렇게 LLM에서 받은 답변을 여기 액션에다 넣어주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이 블럭이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 딱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 설정이 끝난 거예요. 인풋에서 요 두 개 받아서 네가 보급한다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딱 넣는 거야. 까지가 에이전트가 할 일이다 라는 거죠. 저장하고 퍼블리시를 하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할 때는 내 온톨로지 저장해주면 되고요. 네, 첫 에이전트 펑션 퍼블리시드라고 뜨네요. 그러면 요 기능을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프리뷰에서 했듯이 요런 다른 사람 한번 해볼까요? 라잔이라는 사람 한번 돌려보면 잘 뜨나? 떴네요. 보면 아까는 그냥 답변만 이렇게 떴었는데 지금은 온톨로지 에디트가 돌아가가지고 실제로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수정된다까지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액션까지 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고 여기 지금 원래는 NA였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다. 이거 저쪽 하니까 충족합니다. 스톱을 일 잘하죠. 일 잘하지 않나요 진짜? 그런 거 내가 하던 이 곳곳에다 박아놓으면 그런 생각이 저는 이런 거 하면서 늘 드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늘 에이전트 만드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거 자동으로 돌리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따라오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절반 이상은 그냥 재미로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 재밌게 봐주시겠지 하면서 재미로 올리고 있는데 은근히 구독자도 야금야금 드시고 봐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응원의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